미국이 우리에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즉 칩4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자국에 대한 견제로 여기며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동민, 최한성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 국면을 지나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심화됐습니다. 자동차 등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칩4로 불리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구축입니다. 자국의 핵심 기술과 일본의 소재 장비, 한국과 대만의 생산 능력을 하나로 묶어 위기를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참여 여부는 사실상 이달 말까지 밝혀야 합니다. 일본, 대만은 이미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次世代半導体の日米共同開発を加速することでも私たちは一致をしました。我が国は早速行動に移します。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대 때문입니다. 칩4 구상에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견제란 의도도 숨어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 동맹 구성 자체를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中方认为，无论什么框架安排，都应保持包容、开放，而不是歧视、排他。 중국 외교부의 합법은 한층 직설적입니다. 지난해 한중 무역 규모가 3,600억 달러를 넘었었고 우리나라가 수출한 반도체의 60%가 자국으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한국의 칩4 참여를 견제한 건데 참여냐 불참이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중국의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칩4 참여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점입니다. 지난해 우리 반도체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태인데 시안과 우시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를 겨냥해 제재 카드를 꺼내든다면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해집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제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 자국 전자산업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복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우회적인 보복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 배치로 인해 현대차의 중국 점유율은 곤두박질 쳤고 중국에 진출한 유통업체들은 사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한한령 탓에 문화와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과 중국 정부의 보복만을 의식한 채 우리의 향후 행보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은 최근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2,80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The package includes more than $50 billion to bolster America's manufacturing of semiconductors, seizing the pivotal opportunity to restore our status as world leader in chips.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미 투자 기업들은 수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의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지을 수 없게 돼 줄 세우기 성격이 짙습니다. 이런 가운데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미중 간 대립은 경제 분야에서 군사 안보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우리의 균형 전략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한성 기자, 네. 반도체 동맹에 대한 중국의 반응 상당히 민감한데 어떤 속내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반도체는 첨단 IT 제품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따라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반도체 자금률 70%라는 목표를 내걸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자국을 배제하는 반도체 동맹이 결성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벽을 영원히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결성에 적극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미국은 동맹국을 칩4에 참여시키는 데 적극적인데 당근책으로 내놓은 반도체 지원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나요? 네, 자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반도체 시설 건립에 390억 달러, 연구개발에 11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엔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수혜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받게 돼 마냥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에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가 투입되는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SK의 경우 최근 미국을 찾은 최태원 회장이 2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이 중 150억 달러가 첨단 패키징 제조 시설 등 건립에 투입될 걸로 알려져 바이든 대통령이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SK has already committed $30 billion of investment here, and today they're announcing another $22 billion in addition. That'll grow their U.S. workforce from 4,000 to 20,000 workers by 2025. 우리 기업들이 앞다퉈 미국과의 반도체 분야 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긴 하지만 칩4 참여에 대해 정부는 좀 신중한 모습이죠. 네, 기업 단위의 적극적인 모습과 달리 우리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에선 통상마찰을 우려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냥 뜸을 들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취약한 반도체 설계 역량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의 입지를 고려해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또 당사국들의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 중입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서 미래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우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협력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이에 당사국, 특히 수교 30주년을 맞은 중국과의 상생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겠네요. 지금까지 최한선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